메시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스포츠 분야의 고트는 마이클 조던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조던과 시카고 불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더 라스트 댄스에서 큰 인상을 받은 메시가 조던을 치켜세운 것인데요. 23년부터 미국 인터 마이애미 FC 소속으로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 메시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에 리스펙을 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4대 스포츠 각 분야의 역사상 최고의 선수 통칭 고트는 누구였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 모든 야구 선수의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 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 베이브 루스입니다. 본명은 조지 허먼 루스로 베이브는 젊은 시절 어린아이라는 뜻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루스는 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하여 최고의 자완 투수이면서도 타격의 재능을 보여 투타 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던 와중 레드삭스는 루스를 양키스로 보내게 됩니다. 루스의 입단 이후 양키스는 20세기 최고의 명문팀으로 거듭나지만 레드삭스는 1918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마지막으로 이후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밤비노의 저주인데요. 밤비노는 베이브를 이탈리아어식으로 부른 것으로 레드삭스가 루스를 보낸 것이 저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루스의 등장 이전은 데드볼 시대로 극단적인 투고 타자 시대였습니다. 단타와 도루 위주의 야구가 펼쳐졌죠. 하지만 루스의 등장으로 야구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게 됩니다. 배트를 길게 잡고 어퍼스윙으로 장타를 노리는 루스가 선도하는 라이브볼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 시원시원한 장타와 홈런은 관중을 야구장으로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메이저리그 위상을 베이브 루스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리고 최근 세이버 매트릭스의 발전으로 장타가 단순히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선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대두된 것을 보면 베이브 루스는 시대를 앞서간 선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징성뿐만 아니라 기록적으로도 역대 최고 선수로 꼽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타자 기록은 당연 최고라 칭하기에 충분하였고 타자뿐만 아니라 투수로서도 최상급 퍼포먼스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오타니가 있기 전 원조 이도류 선수였던 것이죠. 메이저리그에 시원한 홈런 열풍을 가져온 MLB 고트 베이브 루스입니다. 1억 2370만 2024년 슈퍼볼 58의 시청자 수입니다. NBA 파이널과 MLB 월드시리즈 시청자 수가 1000만 명대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시청률이죠. 실제로 슈퍼볼 다음 날인 일명 슈퍼볼 먼데이는 생산성이 극도로 낮은 날로 일부 주에서는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 내 NFL과 슈퍼볼의 높은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 슈퍼볼 우승 트로피를 7번 들어올린 남자가 있습니다. 슈퍼볼 7번 우승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실감이 안 나시나요? 톰 브레디가 몸담았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그리고 최고의 명문 구단 중 하나인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슈퍼볼 우승 횟수 6회로 공동 1등입니다. 네, 구단 우승 횟수 1등 기록이 6회입니다. 7회, 엄청나죠? 사실 브레디의 시작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드래프트 전 선수의 운동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보인 그의 모습은 세계 최고의 운동 재능들이 모인 NFL에 입성하기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으며 기록도 형편없었습니다. 실제로 드래프트 끝물이라 할 수 있는 전체 199위 6라운드에 겨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지목되었죠. 벨리칙이 브레디에게서 잠재력을 보았긴 했겠지만 이 선택이 패트리어츠의 운명을 바꿔놓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틸픽이 될 것이란 건 알지 못했겠죠? 네, 기록이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이것만 봐도 미식축구는 가장 고트의 의견이 없는 스포츠 분야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NFL 역사에는 톰 브레디의 버금가는 위대한 쿼터백들이 즐비합니다. 혹자는 순수 능력, 순수 실력 면에선 브레디보다 한 수 위인 선수가 있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톰 브레디의 진가는 중요한 순간에 보여주는 클러치 능력에 있습니다. 특히 17년 슈퍼볼에서는 전반을 21대 3으로 뒤집어 맞췄고 3쿼터 8분여를 남긴 시점 다시 한번 터치다운을 내주며 28대 3이 되었죠. 그 이후 조금씩 따라잡긴 했습니다만 이미 승부가 기울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4쿼터 8분 남은 이 시점 가장 큰 무대에서 브레디는 2번의 터치다운과 2번의 투포인트 컨버전 성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동료들과 합작하였고 이 슈퍼볼 51은 슈퍼볼 역사상 최고의 역정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로 네 번째 슈퍼볼 MVP를 수상하며 역대 슈퍼볼 MVP 최다 수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왜 역대 최고의 선수인지를 증명하였죠. 물론 이 이후에도 두 번의 슈퍼볼과 한 번의 슈퍼볼 MVP를 따내며 그 자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승부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지고 있더라도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줄 거라는 믿음을 주는 모든 스포츠 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자질을 타고난 슈퍼스타 NFL 고트 톰 브레디입니다. NHL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수준이 높은 아이스하키 리그입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이 최고의 리그에서 다른 선수와의 비교가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웨인 그레츠키입니다. NHL을 아는 분이라면 웨인 그레츠키가 그 어떤 선수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1등은 물론이고 골을 제외한 어시스트 포인트만으로도 통상 공격 포인트 2위인 선수보다 높은 기록을 가졌거든요. 그야말로 범접 불가 NHL의 신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마이클 조던을 NBA의 그레츠키라고 부른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이죠. 이런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의 등번호 99번은 NHL 32개 정구단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정구단 영구 결번은 메이저리그의 제키 로빈슨, NBA의 빌 러셀 그리고 그레츠키 단 3명뿐입니다. 여기서 제키 로빈슨과 빌 러셀은 각 종목에서의 실력과 함께 흑인 인권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영향을 준 한편 그레츠키는 순수히 실력과 업적만으로 영구 결번이 되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규 시즌 MVP 수상은 9회로 80년에서 87년 연속 8회 그리고 89년 수상인데 88년 마리오 르미에의 대화력이 아니었다면 9년 연속 MVP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울 뻔했습니다. 물론 8년 연속 MVP 수상 또한 북미 스포츠 사상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선수이니만큼 NHL에 수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나열하기도 힘든 61개의 NHL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몇 개는 앞으로 깰 선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지배적입니다. 아이스하키 역사의 불멸로 남을 거대한 족적을 남긴 NHL 고트 웨인 그레츠키입니다. 다른 리그의 농구와는 별개 종목으로 분류를 해도 된다는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 NBA, 그리고 이 NBA를 세계적인 인기 리그로 이끈 선수가 있습니다. 실력, 서사, 브랜딩, 농구와 관련된 어떤 분야든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슈퍼스타,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하면 대부분 화려한 공격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농구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구분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공격력을 지니더라도 수비에서 구멍이 나면 공격력이 상쇄되는 구조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조던은 역대 최고의 공격수이자 그에 버금가는 수비력을 지닌 역대 최고의 공수겸장입니다. 압도적인 공격력을 가진 선수가 최고의 수비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다? 그야말로 사기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앞서 그의 위대함은 클러치에 발휘됩니다. 흔히 빅게임 플레이어, 클러치 플레이어라고 하는 중요한 경기, 중요한 순간에 더 강해지는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파이널 경기 기록 6전 6승 0패. 물론 이걸론 팀이 강해서 이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3핏 이후 그가 떠난 시카고 불스는 파이널에 오르지 못했으며 그가 복귀한 뒤 바로 두 번째 3핏을 달성한 것을 보면 파이널에서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같은 기록이 이를 반증해주죠. 스윙맨으로서 타고난 신체 스펙, 그에 동반한 역대로 손꼽힐 운동 능력,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엄청난 승부 근성, 특히나 경기 마지막 순간 보여주는 클러치 능력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므로 이전에 농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였고 시기적절하게 발전한 미디어 시장과 그를 주축으로 한 드림팀이 맞물려 NBA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 거대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합류하여 NBA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마이클 조던은 단순히 농구 실력을 넘어 농구라는 종목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그야말로 농구 왕제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 또한 축구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의 고트임에도 마이클 조던을 리스펙하는 겸손함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각자 각 분야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각자의 방법으로 울림을 주었다면 그 선수가 그 사람에게는 세계 최고인 것이겠지요. 자료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그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최고의 선수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